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공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10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달은 추석 연휴가 있어서 거래일수가 좀 적었었고요. 또 10월달 같은 경우도 대체 휴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일수가 적습니다. 거래일수가 적다라는 거는 우리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마다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파생 쪽에서의 이 거래일수가 적다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좀 변동성이 하방 쪽으로 좀 있었는데 제법 여럿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그어드렸었던 요 선 자리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토마토 이제 홈페이지 전략글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3,300 요선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었죠. 그래서 언제든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동성 축소 구간, 그죠? 그래서 20% 살 거 10%만 사야 되고, 10% 살 거 5%만 사야 되고, 그죠? 사실상 2월 달부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빠지는 주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품을 제거해야 되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지수 기준으로 첫 번째는 3,150 라인대를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이때가 한 8월 말에서 9월 달로 넘어가는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3,150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3,300에서 3,150까지 실제로 하방 조정이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요 지수가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된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150이 이제 숫자가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드렸던 자리가 이제 2,940에서 2,960. 요 자리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3,000 한 20선 정도 됐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열 수 있냐, 한 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바텀 하단이 좀 열려 있다. 이걸 좀 감안한 상태에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구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이 박스권의 범위, 박스권의 요 구간이 이제 레벨 다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실 때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첫 조정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이 심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 낙폭주들 반대 매매, 요 가격을 노려라. 이건 이제 시스템이다. 제가 방송은 이제 아침에 절대 전략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매일 하게 됐고요. 일요일은 진짜 쉬운 진다 하고, 금요일은 명인들의 복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대 매매라든지 낙폭 주식들에 대한 어떤 기준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관되면서 왔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관건이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관련돼 보면 좀 우울하잖아요. 조정 흐름들도 많이 나오고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그죠? 이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잖아요. 유동성 축소 구간, 유동성 이제 확대 구간. 작년과 같은 유동성 확대 구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주식이나 사더라도 실적만 괜찮으면 뭐 퍼지는데, 지금처럼 유동성 축소 구간은 제가 상당수의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개미 투자가분들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10이라고 한다면 상승장이 3이고 7, 요 7이 이제 횡보장이나 이제 하락장이 되는 건데 요 구간인 겁니다.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뭘로 어떻게 버틸 것이냐, 어디서 기회를 찾을 것이냐, 이걸 고민을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저는 이거 2월 달부터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박스권과 하단, 레벨 다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준가 되게 하단에서 제시해드렸던 주식들 많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분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유동성 확대 구간에선 필요하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돈의 개념이 더 중요해요. 원리, 사람들의 심리. 이 기업이 저평가돼서 이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 제일 먼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느냐. 이런 어떤 그 개념 있잖아요. 돈의 원리, 사람의 어떤 속성. 이런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 이거를 좀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종목을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준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공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뉴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73,200원이에요. 75,000원. 그죠? 그 다음에 68,000원. 그럼 75,000원 하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최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중심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이야기했던 시점은 2월 달부터 얘기했던 가격입니다. 이 75,00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2월 달부터 얘기했던 가격이라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급락 나왔다고 횡보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자리라고요. 요때 왔을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저때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다 뭐 뉴스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삼성전자의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그죠? 반도체 디램 같은 경우 이미 치킨 게임에서 끝났고 낸드도 지금 점유율 압도적 1등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질이란 말이에요. 서버 쪽 매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버 10% 했을 때보다 지금 37% 아닙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리고 68,000원이라는 자리는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진짜 시장이 작정하고 한 번 더 빼뵙게 되면, 그죠? 뭐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던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가 오면 겁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 다 사야 된다. 자식한테 다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로 버틸 거냐? 삼성전자가 적재나지 않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 68,000원, 75,000원은 랠리는 안 나오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2018년도보다 지금의 사업 구조가 좋아졌잖아요.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도 수익성도 많이 높아졌고. 근데 지금은 왜 랠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그게 다예요. 근데 내가 운용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10만 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제시했던 자리는 10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0원 정도 제가 컨센 그 변화 때문에 다운시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0만 6천 원, 9만 7천 원을 제시했었죠. 여러분들 10만 7천 원이라는 이 자리 2월 달부터 얘기했던 자리예요. 2월 달, 4월 달부터 14만 원, 14만 원 이런 자리에서 이때부터 얘기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게 조정 이게 아니라 제 방송 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10월 달이니까 2월 달이나 한 4월 달 요때 한번 가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제시했던 이 가격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아마 1,000원 바뀌었을 겁니다. 10만 7천 원, 10만 6천 원.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면 이걸 얘기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면 최근에 빠진 저점을 얘기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저는 10만 6천 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자리입니다. 10만 6천 원은 SK 하이닉스가 적전하지 않는 회복되는 자리. 근데 왜 빠지느냐? 유동성 양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10만 6천 원 이하에서 가격 불문하고 그냥 사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랠리는 안 나온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고객사하고의 반도체 가격하고 협상하는 그 구간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때 해도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는 딱 두 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매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 매수도 뭐 조정 나왔을 때마다 조금씩,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격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밸류를 산정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가격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2월달, 3월달부터 얘기했던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LG전자 한 15만 원대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던 자리는 12만 6,500원이에요. 12만 6,500원 자리.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 막 불거지고 막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요랬던 자리입니다. 요런 구간에서 얘기했었던 자리가 12만 6,500원 기다려였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시장 여건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뭐 애플카 이슈 좀 수면 아래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반대 매매 물량 매일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슈 쫓으면 여러분들 작년도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3월 중순 때 1,450대 살 수 있습니까? 주식을? 1,500대 살 수 있어요? 1,600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눈에 보이는 그 악재 요인이 내 몸을, 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막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뜨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당장 팔아라. 뭐 방대한 지식으로 막 얘기하고, 부동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판 사람들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중심 뭘로 잡을 거냐는 거지. 단순히 그 기업에 대한 저평가, 고평가 그걸로 보일 겁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돼요. 애플카 이슈는 물 건너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리미엄이 있는 자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한 게 아니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LG전자는 TV, 그죠? 가전, 이게 메인 아닙니까? 근데 제일 문제였던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거 버린다지 않습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적자에 났을 때의 밸류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만 6,500원이에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저점이 아닐 수 있죠. (12만 6,500원이라는) 자리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다고. NC소프트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더 빠졌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12만 1,000원 말씀드리고 나서 한 몇천 원 더 빠졌잖아요. 저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자리란 얘기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게 가격 딱 제시하고 이 가격을 6개월 내내 밀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가격을 6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그 가격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 가격 이상 따라가면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냐고. 쉽게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수시로 대응하거나 추세 이런 얘기 될걸요. 그 다음에 이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건 딱 이에요. 유동성 확대 구간이면 상관없어. 근데 유동성 축소 구간은 다 빼야 돼. 거품 빼야 돼. 뭐 기대치 다 빼야 돼. 그 지식, 이슈 다 싹 다 빼고 그냥 기업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강남에 있는 기업이어야 돼. 강남 아파트 기업이어야 돼. 개념이. 이건 돈의 개념이거든.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만 남겨놓으려고 해요. 이 심리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주식시장 막 리먼 사태 터지고 코로나 사태 터지고 막 IMF 터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면 주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락하는 이유만 열심히 찾을걸요. 그냥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그때는 삼성전자 망하고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글로벌 2위 기업이고.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구간은 이런 돈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사고 방식.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투자 주체, 이 사람들이 돈을 뺐다고. 올 초에 60조에서 65조 거래됐던 자금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5조 내외입니다. 돈이 빠졌어. 일산에도 집을 사고 강남에도 아파트도 집을 사고 제주도 아파트 샀잖아요. 그럼 투자 주체가 쉽게 말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냅두고 나머지를 차익션 한 거예요. 돈을 회수했다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일반인들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코스피가 3천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소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2억 운용하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조 단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언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3천에 들어가면 한 3,100이나 3,200 정도 먹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천 들어가면 한 3,600까지는 랠리가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베팅 자금 들어옵니다. 지금 지수가 한 3,200 정도에서 막힐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에 강하게 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게 200포인트, 200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승부를 그렇지 않는다니까. 완전히 속가 나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썼던 사람들이 신용을 가지고 썼는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그거는 일반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유,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 거고 이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X.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돈의 개념. 큰 손들이 빠졌고 지금은 유동성 축소가 반대 매매 계속 유발시키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가 유리합니까? 나중에 다시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면. 제일 먼저 강남 아파트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심이. 거기에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같은 주식을 사놓고 이런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기업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익 컨셉이 높아지는 기업. 그런 기업을 거품이 싹 다 제거된 가격에 사라 이거죠. 저점은 못 맞추지만 이런 거 한 2번 정도 나면 이긴다 이거. 이런 주식을 포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거 2월 달부터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거고. 아마 점점 더 와닿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LG전자 12만 6,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에도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분할매수는 2번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그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OLED 소재 대장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OLED에 큰 폭의 성장이 있었어요. 한 17조 정도 됐던 시장이 한 35조, 40조 초반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때는 중소형 OLED의 성장이 이끌었습니다. 중소형 OLED 시장이. 근데 지금은 화면이 좀 커졌죠? 중소형 OLED는 좀 포화 상태지만 뭐가 커지고 있습니까? 중대형 화면. OLED는 사이즈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이 작았을 때보다 화면이 클 때가 더 많은 소재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때보다 밸류가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거지. 거품이 싹 다 빠지는 자리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그죠? 그 자리가 54,000원. 이 자리 왔을 때 이제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단타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안타 친다고 해서 나오는 거고. 내가 진짜 사가지고 좀 편하게 끌고 가고 싶다 싶으면 거품이 그냥 싹 다 제거된 자리에서만 하는 거다. 그렇게 기준을 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봉지 수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주식은 35,500원. 그 다음에 36,850원. 이 자리에. OLED 봉지 소재 쪽은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뭐도 들어갑니까? 폴더블 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서 LG 쪽만 납품했던 시절보다 삼성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소재 들어가는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하나만 납품했을 때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격을 보더라도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아프간 내전이 어떻게 되든 미중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되든 유동 뭐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고 횡보하고 그거 신경 쓰면은 아무런 거래 못 해요.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알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사람 심리라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닙니다. 너 어디서 살고 싶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강남에서 산다면 너 어디서 살고 싶니? 강북에서 살면 어디서 살고 싶니? 이거 사람들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그런 자금들이 심리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인덱스 자금이 움직이거든. 이건 감정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마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DDR4보다는 5 쪽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DDR4에서 거래했을 때 밸류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소켓 테스트 업체인데 25,500원. 이 자리에요. 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보통 100개 정도의 종목을 추적합니다. 100개의 종목 정도를 추적을 하는데 이 추적하는 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강남 주변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기업들 이런 걸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밸류를 미리 다 계산을 해놔요. 그리고 그 자리가 왔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애매모호하다 싶으면은 범위를 좀 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 구간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98만 원, 99 따라가지 말고 89만 원 기다리자. 신규로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기준입니다.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근데 많은 걸 이야기하지도 않아. 2번 분할 매수면 진짜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을 때 이것도 아니라 가격 딱 정해놓고 그걸 한 번 정도 돌아서는 시점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분할 매수도 여러 번 나눠서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고 그리고 뭐 반대 물량이나 시장 돌아가는 거 상황 보면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유동성 축소 구간이 막 무너지는 시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회복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의미를 알아야지. 저 자리가 이제 어떤 의미냐. 주식들이 돌아섰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일어서진 않거든요.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6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랠리는 안 나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삼성,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일어서야 나머지 주식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SK 바이오사이언스 한 다음에 SK 케미칼. 이번 주는 좀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자리가 어제였죠. 27만 2천 원 자리. 그죠? 27만 2천 원 자리. 27만 2천 원 자리인데 SK 케미칼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이 지분을 68%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 값어치가 12조에서 13조인데 지금 시총 같은 경우에는 3조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싸잖아요. 그럼 사는 거죠. 근데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장이 그 힌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싼 걸 원하잖아요. 지금 시장은. 빠지는 주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낙폭이 멈추는 주식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인 주식들이 재료를 만났을 때 움직이는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도 투매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32만 5천 원. 그죠? 그리고 35에서 37만 원은 기본 회복되는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얀센이라고 있잖아요. 알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2만 4천 원 정도 되니까 이 자리는 투매 기준으로 온 겁니다. 그죠? 녹십자가 가게 되면 녹십자 홀딩스. 이 주식도 같이 간다고 봐야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 가는 거냐. 그죠? 계속 횡보만 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팔아야죠. 왜냐면 시세를 쫓은 거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NKMX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 다 돌파된 상태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은 펀더멘털이 좋은데 이 가격 이에서 사면 이길 수 있겠더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겨요. 왜냐면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던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0만 5천 원. 맨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20만 5천 원이었죠. 20만 5천 원. 그때가 이때였었는데 24만 원, 25만 원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자리가 20만 5천 원까지 기다려였어요. 그리고 그때 투매 기준이 19만 1천 원. 20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약하게 나올 건데 추세 전환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파셨다가 19만 1천 원 오잖아요. 그죠? 지금 19만 2천 정도까지 되니까. 이게 2017년도 때 밸류인데요. 근데 지금 19만 1천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언택트들 급락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기차 쪽 가격 이 조정 나오고 게임즈 쪽 제가 관심 갖는 바람에 그죠? 요 가격이 바뀐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19만 1천 원 요거는 이제 뭘로 보셔야 되면 17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전에 19만 원이 지금의 17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달 전에 20만 5천 원이 이제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제 19만 7천 원 정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1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9만 7천 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주 가운데서 이제 NC소프트 62만 원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 요거 이하에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사면 된다.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12만 1천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갇혀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미 매를 맞거나, 그죠? 프리미엄이 싹 다 빠진 자리에서 강남 아파트에 해당하는 그런 주식을 하시는 게 저는 지금은 최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돌아서는 시점에 치고 나가는 섹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포트를 살아있는 포트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